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덕분에 너무 잘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소식 들어서 그룹으로 옮겨가지고 원장님만 믿고 진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세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왔나 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 되게 큰일 하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썸네일 제목을 보고 이미 누르셨겠지만은 몇 가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우리 부모님들께서 적어주신 내용들 중에 공통된 내용들이 있어. 반복되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 모아놨다가,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를 다른 가족분들 다른 팀들이 다 계속 설명을 하는 셈이 되니까는 이거는 그냥 비디오를 한번 만들면은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쪽에 밖에 반대쪽 그쪽에 거기 여러분들 있지 않겠냐 라는 이 또 아니야 이런 생각 나만 한 거야? 의 비디오 주제를 잡아왔거든.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기본적인 오해도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몰랐는데 정확하게 선을 오늘 그어보려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눌러보시고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출발. 자, 여러분들 AP 테스트에 대한 비디오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AP 테스트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보러 가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주변에 있는 애들의 이유 말고 원칙적인 이유는 첫째는 대학교를 잘 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크레딧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맞지? 크레딧으로 인정을 받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학교를 가면 1, 2학년 때 뭐 수학도 한 과목 들어야 되고 영어도 한 과목 들어야 되고 뭐 소셜 사이언스 들어야 되고 뭐도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면제받아 버릴 수가 있어. 면제받으려고 크레딧을 보는 자격증 같은 크레딧 시험이야. 거기까지는 됐지. 그런데 AP 시험을 왜들 그렇게 많이 가냐면 1년에 한 번이요. 하루. 그러니까는 요번에 안 보면 큰일 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그 공포심이 더 유발되는 것 같아. 학원들은 1월 달부터 그거를 판매를 홍보를 하고 막 때리면은 사람들의 공포감이 막 이렇게 오면서 또 우리 한국 사람과 한국 학생들 시험에 대한 또 강박증 있잖아. 5월 둘째 주, 5월 셋째 주에 보는 이 시험에 내가 대비를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등록해. 자,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건가? 이 지난 20년 동안 바뀐 게 없어. 그런데 AP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런 식이요. 학교가 웬만큼 수준이 되는 내 고등학교요. 내 고등학교에서 AP 수업을 내가 100점 가까이 받고 있어. 그러면 AP 시험지를 인터넷에 이렇게 다운받아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 그런데 혼자서 한 두세 개 풀어보고 시험 가도 돼. 그렇게 해서 시험 가도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얘기해 줄게. 첫째, 망쳐도 그만이야. 해당 수업의 크레딧 인정을 안 받으면 대학교 가서 그냥 수업 들으면 되니까. 학교가 웬만큼 가르쳐 우리 선생님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시험 질이 좋았는데 그거를 내가 웬만큼 잘 따라갔다는 거는 그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두 번째, AP 시험의 그레이딩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 좀 달라져. AP는 AP 칼큘러스 BC 시험지로 말을 해서 꽤 많이 틀려서 그래서 100점 만점에 한 65% 정도 맞히잖아. 그러니까 35%를 틀려버려 문제를. 학교 시험 점수를 얘기했으면은 100점 100% 중에서 65% 만들면은 F다 여러분. 맞지? F. D 학점도 아니야. F급에 들어가는 학점이야. 페일이라고. 근데 AP는 65%의 적중률을 놓으면 5점이 나와요. 만점이. 4점 받으려면 반타작해야 돼. 50% 알면 4점 나와. 시험 그레이딩 시스템이 되게 너그러워. 그렇게 쫄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면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과목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과목을 내가 듣나가 고정이 되면 한 뭐 6월 말에는 오겠죠, 연락이. You're a waterfall, I'm a fire. No surprise we don't go together. But it took us a while. 자, 그 다음에 썸머 캠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썸머 캠프를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썸머 캠프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1명은 있는 것 같아. 아예 그럴 거면 썸머 캠프를 해버리는 게 낫다에 속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학생 프로필 보고 맞춰서 안내를 드리는 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썸머 때 다른 게 할 계획이 더 있어. 말하자면 가치 있는 활동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하는 게 낫다. 뭐 심지어는 여름방학에 SAT, ACT 뭐 공부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게 낫다. 학기 중에는 학교 공부에다가 몰입을 하게 만들어야지 뭐 우리 엄마 아빠 생각에 너 월화수목 금 공부하고 토요일 날은 좀 SAT를 공부를 해라 이런 거 아니지. 썸머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거에 맞춰서 여름에 SAT를 먼저 해야 되면은 SAT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학생 스타일에 맞춰서 하루에 뭐 6시간짜리 학원 하루에 3시간짜리 학원 그거를 해치워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그걸 하고 썸머 캠프를 하나 갔다 오는 게 스토리텔링에 더 도움이 되면 스토리텔링에다가 넣는 게 낫고 어쨌든 방학 때 너무 퍼져 앉아 놀 수는 없다. 자기 개발도 약간은 해야 된다는 건 공통적이긴 하나 모두 다 썸머를 가야 된다. 모두 다 뭐 리서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히 아니야. 리서치도 전공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의 관심에 따라서가 논문에 대한 오해도 그게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 아이가 관심이 있어야 돼. 실험을 한 거, 논문을 한 거, 자료조사하는 거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느끼고 소질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그런 걸 시키는 거야. 근데 논문을 쓰는 거가 재미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아? 거기다가 또 학생들이 나이가 어린디? 하지만 그거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컨텐츠가 그 논문을 쓰는 그 제목이 재미가 있으면 하는데 그게 100명 중에 한두 명이요. 대부분은 이딴 거 왜 해? 이런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개발을 하면 되지 이거를 꼭 해야지만 대학을 간다? 이거는 좀 과도한 오바야.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관심사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학원을 시작할 때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합격생들이 이렇게 리스트를 넣어서 올해 뭐 우리가 실적이 좋습니다 라는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이 땡땡이 하버드 합격, 뭐 김 땡땡이 뭐 프린스턴 합격, 홍 땡땡이 뭐 어디 합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글씨로 올려놨어. 나는 그 시절에도 저렇게 우리 홈페이지는 만들지 말자. 저걸 누가 믿냐.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학원들이 그런 영업 방식과 장사 속은 난 그렇게는 하기 싫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낌이 오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는 많은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 멘트를 넣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부모님들도 이제는 많이 발전했거든. 바보가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글씨로 적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안 하는 데들이 많아졌지. 조금 내 기준에서는 명문대 입학 실적만 자꾸 공개를 하는 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셨냐면 학생들마다 그 최대치의 꿈과 목표치가 여기서부터 여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저 아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제일 바닥이고 저 위에까지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목표치와 구간이 다르다고. 그 사람의 포텐셜의 최대 폭의 성과를 낸 그게 중요해. 나는 다 하버드가 입학한 거 MIT만 입학을 한 것만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뭐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홍보가 홍보니까는 뭐 좋은 대학 간 사람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는 없기는 한데 다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학생들마다 갖고 있는 잠재력과 뭐 막판에 원서 프로그램에 들어왔으면 아이가 이렇게 썼으면 밋밋해 보일 사람을 단단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원서를 만들 수는 있느냐가 관건이면 그거는 우리가 하지. 자,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할 때도 어느 대학교 합격, MIT 합격, 하버드 합격 이것만 막 나열을 해서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런 거 믿지도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느낌으로 고객들이 만족이 됐었던 거, 주변의 입소문 또는 뭐 다녀본 학생들이 올리는 후기들, 비디오들, 인터뷰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려고 나는 노력을 하는 편이고 만족도가 중요한 거야. 우리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와 우리 아이에 맞춰서 잘 핏이 맞는 방향에 대한 조언은 받기는 받았냐. 그 계획을 만들어냈으면 아이가 실행을 해낼 수 있도록 뒤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내가 했느냐가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그래서 결과가 폭발이 되면 거기서 만족감을 찾는 거지. 자, 그 폭발이 돼서 상향 지원의 학교를 갔어. 아니면 아이가 이만큼 발전을 했어가 사람마다 그 폭과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경험과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들을 갖고 있으니까는 상업적인 좀 그런 느낌은 좀 넘어간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비로소 이런 거 들으니까 이제 어떤 건지 감 잡았어 하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학생들도 선생님 이제 이해했어요. 나 그거 원해요. 해서 밀고 나가면서 결국에는 2년 후에 3년 후에 그 목표가 됐을 때 그때 뿌듯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저기 남쪽 대한민국에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오른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뚫고서 옆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냥 경부선을 타고 직진으로 가는 것도 있고 KTX 타고 가도 되고 이게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도 서울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 되고 몰라 땅굴 파고서 아래에서 올라가도 서울에 오나 걸어가도 돼. 느리지만 서울만 가면 돼. 자, 이런 생각으로 모두 다 택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거를 찾아서 학생이 제일 선호하는 편안해하는 좋아하는 방법으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야. 나의 최상향 대학에 입학이 서울에 다다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의 방법,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핏이 맞지도 않는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 아이가 선호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과 루트를 선택을 했으니까는 조금 더 힘든 순간들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주저리 얘기한 건데 선생님이 그냥 생각하는 철학과 믿음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나는 24년 동안 그렇게 지도하고 학생들의 편에서 생각을 하려고 한 편이라 그냥 두서없이 편안하게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비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6한 정보들 가지고 올게요. 그때 만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다음에 봅시다. 바이바이.